공군 총장님, 9.19 군사합의 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남북한이 똑같이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죠. 네. 네, 전투기와 정찰기, 헬기, 무인기 나누어서 사거리가 됐습니다. 도표 보시듯이 저런 식으로 됐죠. 저거 지금 우린 잘 지키고 있죠. 예. 네, 그 제안사항 그 당시 본위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공구사령관하고 7공군 사령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 당시 브룩스 연합사령관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공군에는 그 당시 미군은 거의 제한사항이 저렇게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미군의 첩보위성이 비행금지 구역이 저렇게 정해졌을 때 제한이 있습니까? 네, 뭐 제가 그 능력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행 경로라든지 이런 거 아니 첩보위성이 제한사항 위성은 없습니다. 위성 없잖아요. 그다음 미군들이 첩보위성 유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첩보기들은 사실 북한의 SA2나 SA3 사거리 밖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전시에는 그런데 평시에는 조금 평시에 SA 가장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게 전투기 운용할 때 뭡니까? 첩보기 운용할 때 SA2하고 3죠. 그 정찰기들은 네. SA5가 그냥 SA5는 한 300km 사거리가 되고요. SA2가 몇 킬로죠? 제가 저좀 되게 애매하지만 20에서 한 20, 한 45km 되죠. 무슨 20km예요? SA3는 SA3가 한 20km 미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거리 밖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미군들은 문제가 그 당시 없다고 했고 우리 군에서도 물론 보안상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솔매, 청매, 세매, 백두, 금강도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기 전에도 비행금지 구역 밖에서 북한의 SA3나 SA5, SA2를 피해서 운용이 된 것이 사실이죠. 아니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행 경로가 저 기업 범위 내 밖으로 이제 좀 이동한 것도 그렇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전혀 제한이 안 받았고 동부 지역이 일부 제한을 받아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광학 장비라든가 이런 기술로 봤을 때 큰 제한이 없었다라고 그 당시 결론이었어요. 지금 공군 수준은 더 광학 장비나 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보장이 돼야 돼요. 북한의 대공하기로부터, 대공미사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 공군으로부터 제한사항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제한사항이 있나요? 이거 의원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능력을 가지고 최대 능력을 발휘하려 그러면 제한사항, 물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저거는 무산되기 때문에 바로 올려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의 SA2, 3, 5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운용하는 데는 예전이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됐을 때나 비슷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공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 제한되나요? 비행금지 구역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얼마나 제한이 돼요? 얼마라고 표현하시 그래서 SA 글로벌 호크도 SA 북한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첩보 여러 가지 정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를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총장님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말이 바뀌는데 예전에 저도 공군 운영을 많이 했어요. 연합사 부사령관은 공구사도 통제하잖아요. 그랬을 때 평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결론은 뭔가 하면은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군에 의해서 대부분이 북한을 바라보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육군의 지상 장비는 사실 10km, 20km인 거고 종신 깊게 보려면 공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능력의 80% 이상이 한미 공군에 의존을 했어요. 한미 공군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 시력으로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우리는 0.5 정도 되고 1.5 되고 북한은 0.4 정도 평가를 했어요. 지금도 그 정도 되겠죠. 사람으로 한다면은.
근데 북한은 저기 됐을 때 북한의 첩보기 능력으로 엄청나게 제한이 많이 돼요. 그렇죠? 북한에서 운영되는 첩보기 저 밖에서 운영되면 강학 장비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까막눈이 돼서 북한은 0.4에서 0.1로 떨어지고 우리는 1.5에서 약간의 제한을 받아서 1.4 정도 떨어진다. 이것이 그 당시 결론이었고 북한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그대로 보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은 북한은 까막눈이 된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지금 사람의 시력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북한 같은 경우 첩보기가 저 섬 밖에서 하게 되면 거의 까막눈이 되지 않나요? 네, 뭐 북한의 능력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적절하지 않는 건 아직 북한의 능력도 저희보다 훨씬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떨어지죠.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는 조잡해서 그 당시는 저 거리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까막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원식 새로운 장관하고 현재 국민의힘 이 정부에서는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북한을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을 없애야 된다. 또는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는 북한을 보는데 북한은 까막눈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F-35A 지난번에 동체 착륙했죠. 예. 그때 그 후속 조치해서 하는데 그걸 아직 보니까 F-35 보완을 못했죠. 동체 착륙한 거. 예. 정비하는데 얼마 듭니까? 네, 그 내용은 지금 미 군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얼마 들어요? 아니 그거는 아직 예산 확보를 받았는데 저희 좀 과하게 책정돼서 저희 다시 요구해요. 한 1,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지금도 2년이 지나서 지금 그 동체 착륙한 게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고치지 못하고. 네, 사고 조사 중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속 조치로 공군에서는 조류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조 기능이 있잖아요. 조류가 들어오던 충격을 받아도 다른 보조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겠다 하고 했는데 진도 나갔습니까? 네, 이제 F-35급이 안전회의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이 측에서 특별한 답이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군에서 뭐 하는 거예요? 2년이 됐는데 동체 착륙한 그것이 지금 창고에 그대로 있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총장님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관련된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데도 좀 더 압력을 넣으세요. 국정감사에서 이거 지적하는 이유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우리 군에서도 협상력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보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라키마트 만날 때마다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되고 제가 몇 번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협력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보도 못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과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관심이 많다.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시란 얘기예요. 네. 이거는 진짜로 2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 거는 군 스스로도 좀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